예. 아, 벌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1회에서는 이제 추진 사업 내역을 소개했고, 이제 1강, 2강,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3강, 4강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해정교. 보통 이제 우리가 격방에 장소하면 궁궐이잖아요. 궁궐. 주로. 근데 이제 사대부나 민가에 격방을 했다는 것은 문집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아직 문집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기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일기들이 우리 여기 이제 김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는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깊이 빠져들면서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나 중기에 문집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부나 근데 이제 무사들은 했어요. 근데 무사들은 이게 그 과거 시험 과목이라 그래서 무사들이 봤던 것은 이제 복역구나 이제 마상격구를 했고 당연히 복역구나 마상격구를 했으니까 골프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체와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한 것은 딱 2개 빼지 안 나오는 겁니다. 딱 2개. 그게 하나가 이제 광통교에서 했던 거,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조선 태종시대 때 해정교에서. 근데 이제 해정교라는 게 지금 이제, 종로, 그러니까 운종과 초입부에 있던 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청계천을 막는 다리가 아니라 중학천이라고 하는, 중학천은 이제 저쪽 삼청동천에서 내려오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악에서 내려오는 물길이거든. 그 삼청동천이 이제 지금의 그 경복궁 초입에 가면 거기에 중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중학. 그러니까 서학, 동학, 남학 이렇게 중학. 그래서 그 중학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중학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해정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질문을 했어요. 왜 봉인데 방이라고 하냐고. 근데 이제 이게 훈몽자유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나무 봉자를 하고 칠방자로 하라. 칠방. 그래서 이제 왕조실록을 보면 어떤 때는 격방으로 해석했다가 어떤 때는 격봉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방으로도 읽고 봉으로도 읽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질문이 오면 나무 봉이지만 때릴 때는 칠방, 칠격 때리는 나무방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타구라고도 부른다. 타구라고도 부른다. 2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것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민간에서 행해진 격방의 이제 최초 기록이죠.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는 시해 형태로 한경사란 시의 형태니까 그건 다음 때 나올 겁니다.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에서 했던 거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미 사대부나 궁궐에서는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민간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서 이제 장치기의 형태. 장치기는 저희들은 솔방울로 많이 해봤어요. 기억을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복역구도 해봤고 격방됐어요. 그러니까 격방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언덕 같은 데다가 구멍을 파. 그래가지고 멀리서 쳐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 그럼 완전히 골프죠. 그 다음에 이제 복역구는 너댓 명이 이제 작대기 가지고 때려서 하는 거. 되게 격렬합니다. 막 잘못하면 여기 애 막 친구 막 다리 때리고 막 하니까. 특히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할 때는 윗말과 아랫말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건. 하여튼. 그래서 태종 13년, 그러니까 이게 1413년이에요. 조선이 개창되고 몇 년 안 된 겁니다. 팔레다가 하니까 20년밖에 안 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해정교 근처에 아동들이 그때 태종이니까 태종, 그다음에 효령군, 충녕군 이름을 빌려 타구놀이를 하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정교 거리에서 아동들이 놀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거고, 격방에 이제 2층, 요건 이제 기록이고, 격방의 다른 이름. 그래서 때릴 타자에다가 이건 털공구자라고 그랬죠. 털로 만든 둥근 공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왕자 있는 거 구슬옥자는 그 귀중한 어떤 그 상징의 구슬이에요. 그래서 그 구슬은 이런 데 쓸 수 있는 구슬이 아니에요. 그건 쳤다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슬옥자에다가 구할구자 쓰는 구슬구자는 안 쓰고 궁구자는 안 쓰고 이렇게 털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만드는 업체들이 없어요.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구공이라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털로 만든 거 그런 건 있는데 이런 이제 이렇게 조각처럼 해서 축구공처럼 조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헝겊을 붙이는 그런 건 없는데 중국에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런 업체들이 있는가. 근데 이 친구도 밥 빌어 먹고 사느냐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시장에 갔다가 그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매하면 됩니다. 싸게 해서. 예. 하여튼.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요즘 그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격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때릴 주자에다가 둥근 공 환자. 그래서 중국말은 추이환, CHUI, 추이 HWAN, 추이환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추이환도 거의 안 써요. 그럼 뭐라고 하냐? 전통 고이보, 까얼프라고 그러는데 발음은 까얼프. 그래서传统 까얼프, 전통 골프라고 그래요. 예, 추환은 워낙 오래된 걸 안 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통 골프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이제 전통 골프, 코리안 트레디션 골프, 예, 전통 골프 격방. 그죠? 그래서 격방을 G로 하지 않고 K로 한 이유는 알겠죠? K 골프라고 하려고 나중에. 예, 그래서 이름을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타구고요. 여기 써 있죠? 여기 이름, 여기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이. 등이니까 4명 더 있었는데 왜 얘들은 이름이 안 올랐을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요원죄라는 게 있어요. 요원죄, 난원죄라고 하는데, 근데 난원죄를 하면 주모자를 갖다가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4놈이 하자고 한 거야.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역사에 4명만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8명, 10명 했을 거야. 뻔히. 그죠? 했는데 딱 4명만 진짜 역사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노비들은 주로 반역죄나 주인을 하여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극상 이런 때 이제 나쁜 놈으로만 주로 나오지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4명의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격방 소년들입니다. 이름을 남겼다는 거.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소는 해정교입니다. 해정교. 예, 해정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중학천입니다. 중학천. 예, 중학천이고, 여기가 이제 포도청. 포도청이 2군데가 있었죠. 우순청, 좌순청. 그래서 좌순청은 피카디리 극장 쪽에 있었고, 우순청은 여기 동아일보 지금 있는데, 광화문 우체국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이제, 여기 가서, 여기에서 이제 청계천에 합사하는 겁니다. 합사하고, 바로 여기에 이제, 모전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광통교가 있고, 장통교가 있고, 수표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다리는 우리가 보통 다리를 건널 때는 이렇게, 남북으로 다리가 놓여 있죠. 왜냐면 청계천이 동서로 가 있으니까 다 다리가 남북으로 있는데 요것은 중학천이니까 종로가 이렇게 있으면 종로 방향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겁니다. 종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하지만 예전에 운종관을 건너갈 때는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난간이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근데 이제 지금 복개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일 독립운동 시기에는 다리 이름을 복청교로 바꿔요. 복청교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다리를 알려주는 교표가 있죠. 교표. 다리 표석. 교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리는 이제 복개해서 이제 덮어버렸고 그 교표는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면 복청교라는 교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해정교였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록 2층 타구 여기 이제 타구로 돼 있으니까 타구 그다음에 장소는 해정교. 근데 지금 해정교가 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종로 1가 거기 이걸 예? 막아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교보 그쪽으로는 공간은 조금 있는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했던 탁으로 격방을 제한한다면 광통교. 예, 근데 광통교가 좀 울퉁불퉁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일단 예, 자 이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 명, 분, 명령하여 태우다. 형조에서 올릴 개자, 10개자 올릴 개자였나? 형조에서 올린 보고서, 개본이라는 건 보고서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 딱 돼 있고 이렇게 요언율입니다. 아, 우리나라 경국대제는 없는 형벌입니다. 그 대신 난원죄는 있어요. 난원죄. 그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원이라는 건 유언비라는 뜻입니다. 유언비어, 요원죄. 요게 이제 원문이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돼 있고, 해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조실록 해석본입니다. 이건 그냥 이따가 하나씩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이 이렇게 4명이 이름이 나오고 등이니까 여러 명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 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격방의 그 인원이 5종류가 있다 그랬죠. 10명씩 하는 것은 대회, 그다음에 8명이 하는 것은 중회, 6명이 하는 것은 소회, 그다음에 4명에서 3명이 하는 것은 대붕, 그리고 이제 2명, 이렇게 2명씩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명씩이 아니라 2명씩 하는 것은 단대. 그래서 총 5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들이 했다면 뭐 중회나 뭐 대회는 아닐까 20명 정도 하니까 뭐 중회나 소회 정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소회면 12명 정도 되겠죠. 여기 6명, 이쪽 6명. 이렇게 뭐 그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요거 끝나면 이제 다음 이제 제2권이 이제 본격적인 경전입니다. 아마 이제 번역이 거의 끝났거든요. 번역이 끝났기 때문에 총 32개로 만들었는데 결국에 조선 초에 이 격방은 그 경전에 의해서 만들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거기 있는 용어나 이것이 그 조선왕조실록의 격방을 소개하는 2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놀이를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면 결국에 그 경전을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개로 있구나. 요거 있고 이제 요거 또 상활. 그래서 여기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모두 10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격방의 핵심 요지, 요 기록의 핵심 요지는 장소, 해종교.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했는데 아동까지 했다는 거죠. 원래 복역구나 마상격구는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말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오랜 탄 경험이 아니면 아이들은 말 위에서 몸을 굴려서 이 타구의 봉으로 칠 수가 없어요. 말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어깨부터 잡아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말에서 떨어져요. 그 정도면. 그죠? 그 다음에 아이가 발이 작기 때문에 그 말에 여기 허리나 등을 탁 눌러서 허리를 꺾어서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상격구나 복역구는 아이들한테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것이 민간 아이들한테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재밌어요. 때린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주상이나 효령군이나 충령군이 백성들 입장에서 좋게 안 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푸타테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정변 일으켜서. 그러니까 저 새끼들 사람 죽인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식 노릇 같으니까 때릴 때 주상하고 때리는 거야. 우리가 그 바가지 발로 밟거나 이름 놓고 바늘로 그렇게도 추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공에 주상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이게 쉬운 거야. 그래서 뭘 붙인 거예요? 유언죄로. 유언율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놈들이 형조에 가서 얼마나 바지에 오줌 지리면서 부들부들 떨었겠어. 근데 임금이 참아. 얘들을 갖다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곽금이, 막금이, 막승이, 덕중이.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형, 동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안 맞아. 왜냐면 곽금이와 막금이가 형, 동생이면 막승이는 누구예요? 아, 이렇게 되나? 막금이나 곽금이는 자매고 막승이는 형이 남자인 거지. 아,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금이 이제 돌림자고, 여기는 막자가 돌림자야. 하여튼, 야는 이제 중성 아닌가? 하여튼, 그냥 흔한 이름일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예, 꽉꽉 커라, 곽금이. 막 커라, 막금이. 그죠? 막박, 승. 아이,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리고, 타구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핵심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